일등병이 효도하기. 강동구. 우리나라 군대의 사병 계급은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내 계급은 1등병이다. 내가 카투사 요원으로 군 복무를 한 곳은 미 8군 사령부 이하의 용산 주둔군 지원사령부다. 미 8군에 파견된 한국군 장교들을 위한 한국군 장교식당에서 헤드카운트 직책을 맡고 있었다. 식당을 이용하는 한국군 장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을 받은 후 출입을 허락하는 막중한 직책이다. 미군들은 대부분 규정을 잘 준수하지만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때로는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자격이 없는 장교들이 올 때가 덜어 있다. 그런 경우 상황에 따라서 재량으로 출입을 허락할 수 있어 전우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장교 통제관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전우들이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는 장교 식당에 근무하는 웨이트리스 아가씨들이 4명이나 있다. 우리 모두 병사들과 비슷한 20대 초반의 또래이기에 가끔 동기들이 식당에 놀러와 아가씨들과 차도 마시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아가씨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최고의 꿀보직이다. 사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하여 행정병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워 영어가 서툴러도 근무할 수 있는 곳이 한국군 장교식당이라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아서 주어진 직책이다. 미군 부대에 배속된 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말로만 듣던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 내가 근무하는 장교식당은 추수감사절 준비로 분주하였다. 통닭보다 서너 배는 더 큰 칠면조를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 명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다를 바 없다. 다름이 있다면 우리는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감사의 표시를 조상님께 하지만 미국인들은 하나님께 한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늘이 도와주어야 모든 농사가 잘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풍년이 들면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꽃을 피우지만 미국인들은 칠면조를 오븐에 구워놓고 식탁에 모여 앉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추수감사절 명절을 즐긴다. 추수감사절은 명절이기에 공휴일이다. 미군 부대는 공휴일과 휴일에는 식당이 온종일 열려 있다.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식사할 수 있다. 미군 부대의 법과 제도는 군인을 위한 것이기에 모든 것이 군인 위주로 되어 있다. 휴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기에 늦잠을 자고 편히 쉬다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으라는 배려다. 우리의 관습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인들의 의식은 언제나 이처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나는 미군 부대에 배속되어 날마다 생전에 구경도 못해본 신기한 음식이며 열대 과일과 우유, 주스 등을 배불리 먹고 있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면 목이 맬 때가 있다. 이 맛있는 양식을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모든 것이 풍족하여 내 말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지 못하였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다. 장교식당은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 양식을 맛있게 드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상상해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믿져야 본전,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말도 있고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도전과 반응이라는 말이 불현듯 떠오른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식당 책임자에게 엉터리 영어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장교식당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내 영어 실력이 오죽했으랴마는 그래도 미군 책임자는 내 말을 알아들은 듯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나이 지긋한 미군 책임자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는지 잠시 허공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이 없더니 오케이 하고 한마디로 허락해 주었다. 급하게 집에 연락하여 부모님과 형제들을 장교식당에 초대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만찬을 즐기게 되었다. 담장 밖에서만 볼 수 있었던 미군 부대를 온 식구가 초대되어 사병식당도 아닌 장교식당에서 맛있는 양식을 잡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니 기쁨의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다. 형수님과 동생들도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절로 부르다. 추수감사절 주 메뉴는 칠면조 구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칠면조 구이보다 닭고기가 더 식성에 맞을 것 같다.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보다 식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뻐하셨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공부도 별로 못 시켰는데 작은 아들에게 이런 효도를 받으시는 것이 기쁘시기도 하지만 조금은 미안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미군 책임자는 언제 준비하였는지 커다란 칠면조 통구이 2마리와 열대과일 통조림 등 다양한 음식을 큰 상자에 넣어 선물로 주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작은 아들 자랑하고 싶으셔서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칠면조 구이와 열대과일 등을 대접하면서 미군 부대 탐방기를 다큐멘터리로 생방송을 하셨다고 한다. 그때 그 미군 책임자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은인이다. 그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다시 한번 인사를 전하고 싶다. 어머니는 잊을만 하면 그때 일을 떠올리시며 평생에 처음 잡수어 보신 양식 맛을 잊지 못하신다. 웨이트리스 아가씨가 순서에 따라 음식을 내오는데 어머니 표현으로는 먹고 나면 또 가져오고 먹고 나면 또 가져오고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시면서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신다. 작은 아들 군대에 보내놓고 어머니는 6.25 전쟁 때 태어나 젖배를 골아서 배고픔을 못 참는 작은 아들이 오매불망 걱정이셨는데 미군 부대에서 매일 양식을 배불리 먹고 부모 형제까지 초대하여 만찬까지 베풀었으니 어머니 마음은 어떠했겠으며 1등병이 이런 효도를 할 줄을 누가 알았을까. 지금은 양담배가 수입 자유화가 되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양담배를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고 소지하기만 하여도 불법인 시절이었다. 어쩌다 양담배를 구해다 드리면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다. 효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효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부모는 자식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어느 날 장교 식당이 수리하게 되어 당분간 다른 공간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공사장에 가보니 약간씩 구부러진 품질 좋은 미제 못이 바닥에 질비하게 버려져 있어 곧게 펴서 철모에 주워 담아보니 한가득히 되었다. 아버지는 서울 근교에서 양던업을 하시는데 녹슨 못을 망치로 펴서 돼지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보아왔기에 보잘것없는 못 하나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외출하면서 집에 가져가 아버지를 드렸더니 엄청 대견해 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다. 요즘 이 말을 아는 젊은이가 얼마나 있을까.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효성 지극한 새를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까마귀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군대 생활하는 1등병도 간절한 소원을 품으니 효도할 길이 열린다. 물론 미군 부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주어졌기에 가능했지만 마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효도할 수 없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6이나 있어도 공부 많이 한 자식, 출세한 자식보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 함께 일해온 나를 가장 예뻐하신 것 같다. 나 혼자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 곁에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